분산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민족적 자긍심이 훼손되었는데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탄압적 검찰제의 산물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하며 스스로 저항을 포기해버립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필요합니까? 저 유광희는 아시는 대로 싸울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87년 6월 항쟁 속에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거 다 아실 겁니다. 체류탄약이 가득한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의 가장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과 싸웠던 경험과 실력으로 다시마지한 검찰 독재 정권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이광희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보여준 불그레 투쟁을 닮은 민주당의 진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윤석열 독재정권 친일파 도지사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을 향해 쥐띠를 내려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부로 정권 재창출 이루는 데 미련이 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기본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전환을 통해 억강구약 대동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가람이 있는데 서울을 어떻게 강화시키겠다,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상실했다는 얘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전직 발표회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제가 왜 출마를 했는지, 민주당은 이런 검찰 독재로서 왜 싸우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됐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이고 출마하게 된 이유가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그동안 그 선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충북은 볼거리 없고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즐길 것 없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스스로 논쟁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중에서도 청주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청주는 공업도시화 하는데 모든 열정을 정치인들이 갖춰왔습니다. 공업도시 이제는 국도산업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유지 잘하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원종 지사가 하려고 했던 BT와 IT에 대해서 늘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어쨌든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산업정책,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 전체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가 3개 있고 충북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이 있어서 교육특구를 만들어 보겠다. 교육을 숭상하는 교육의 도시 청주답게 좀 더 교육에 더 목표를 좀 두겠다, 이런 말씀을 넓게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준비되어 있고 있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사실 그간에 총선 출마는 지금 안 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셨다가 최근에 이제 임박해서 일부 정책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후 동기 일단 저는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간 얼마 동안 정치를 해왔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시절에, 경선 시절에 경선 전체를 맡아서 충북 대표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까지 충북에서는 여전히 목소리 내는 국회의원이 없고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다고 상황에 좀 떠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저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늦었고 안 하려고 했었던 정치지만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는 그 분들의 권유도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나도 기자단 남상범입니다. 네. 도의원 시절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친이낙연계를 비롯해서 노영민 계열 도의원 시의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마하시는 서울구는 이장섭 현 의원이 지금 계십니다만 도전해볼 만하다고 승산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오신 건지 아니면 있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면서 제일 크게 본 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반성 가능성은 있어? 이번에는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꼭 이길 때,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만 될 때, 나서야 될 때, 이런 때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길 겁니다. 누구처럼 이낙연의 정책위원들까지 맡아서 일을 해놓고 그분이 탈당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제대로 한번 싸우고 제대로 꼭 이기고 싶습니다. 또 기자와 함께 있는 그 사진이나 민주당에서 꿀물 다 빨아먹고 배신은 배신자라고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심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가리시는 건지 그냥 무조건 검찰 독재라는 말로 가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 300번 이상의 탈탈 터는 그런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기울백 받은 것까지 다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안 하는 이런 검찰의 수사에 편협된 현상이 검찰 수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탈탈 털었던 그 잣대를 왜 한쪽에서는 무한 허용하는 이런 그 검찰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검찰 독재, 민주당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수사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누구든 성역 없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들이 보이는 행태가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뭔가요? 저 군사독재 시절에 길거리 지나가면 경찰들이 제 가방, 여학생 가방 마구 털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하면 저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경찰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탈탈 털고 똑같이 대하는 게 저는 공권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영민 실장의 그 출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그 노영민 실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노영민 선배는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 결정한 돈 위안부 문제나 비용보험 문제나 무조건 일본의 입장을 부둔한 거 말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교과서 말고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외교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는 외교가 잘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던
인생을 돌봐야지 왜 정쟁을 많이 하려고 하느냐. 아시는 대로 저는 저 도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효능감 있게 일하는 정치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전 생각을 해왔고 현장에서 늘 일을 해왔던 거를 경 기자님이야 여기 기자님들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 하에서는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외교도 무너졌고 수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권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 욕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것과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독재와 싸우겠다는 그만큼이나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효능감 있는 정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국회의원 특권 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선 연임 그거 검토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과감하게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밖에도 국회의원이 갖는 각종 특권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 말씀해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당이 한동안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쓰지 말아라. 자기는 언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기 위해서 물 한 번, 불꽃 한 번 피워본 적이 있는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만나면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